자, 양한시 이상 검사와 처방 실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리즘 가입으로 양한시 기능을 잡는 것.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퍼시벌 기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어드도 1930년대 슈어드가 발표한 이 공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외사위 처방의 스탠다드로 활용되어 왔다.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은 프린 처방을 어떻게 사위량을 가지고 두 배를 곱해준 다음에 융상여력. 만약 외사위의 사위량을 에 대해서 이제 처방 공식을 낸다고 하면은 여기 값은 이제 PRC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내사위량을 재고 내사위에 대한 처방 공식을 낸다 그랬으면은 여기 융상여력은 NRC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나누기 3 해준 거에 어, 값이 프리즘 값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페어드는 퍼시벌하고 좀 다른 건 사위가 얼마나 측정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위량의 2배에 대하는 2배에 해당하는 융상열이 있으면은 이래도 별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눈이 많이 삐뚤어져서 어느 정도 편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한 게 쉐어링. 그래서 최소 요구되는 그 프리즘 양은 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쉐어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위가 10프리즘에 외사위가 있다. 외사위가 10프리즘 이렇게 있고 하면은 어, 충분히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PRC의 힘이 또 힘이 이제 2배 이상 있다고 하면은 20프리즘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계산하면은 계산 공식 값이 필요 없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량과 PRC, NRC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즘 처방값 구하기, 보상융합의 열분이 사유량의 최소 2배가 되도록 한다. 높은 사유도 환자에게서 효과적이나 과기정리 위험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으로, 시어드 기준의 처방의 단점으로 이제 알려진 바이고요. 그래서 외사위가 11프리즘 베이스인이고 실성 상대 폭주가 27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다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눈으로 쓱 봤을 때 외사위가 11프리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힘이 22프리즘이 있으면은 처방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쉐어드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22가 넘으니까 베이스 아웃이 27프리즘이니까 22가 넘으니까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음,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기준으로 실성 융상 여력이 최소 22프리즘 이상 돼야 되는데 이 환자는 27프리즘이니까 양의 처방 필요 없다. 충분하다.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또 예시가 또 있는데요. 환자의 외사위가 11프리즘 베이스인이다. 실성 상대 폭주는 베이스 아웃 19프리즘이다. 외사위가 11프리즘, 19프리즘. 자, 지금 이건 보면은 22프리즘 이상 이제 실성 상대 폭주력이 돼야 되는데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이 필요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성, 실성 융상률이 22프리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일단 처방이 필요한데 여기 사위량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넣어주고 융상 여력에다가는 이제 19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안에 22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내부는 전부 다 마이너스 계산해보 3 나누기 3 되면은 자 마이너스 1프림 베이스 인으로 이렇게 처방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인으로 1프림 처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베이스 인으로 1프림 처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퍼시벌 기준 처방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만약에 환자가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처방을 하면은 안 돼요.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반드시 이렇게 좀 처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은 쉐어드 가입도 그래서 쉐어드 가입도가 우리가 이제 어, A10와 AB를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더 근시인데 외사이가 있고 해서 내가 마이너스 도수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A10와 AB가 괜찮기 때문에 마이너스 도수 조금 더 가입해서 내가 교정해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얼마만큼 가입도를 넣을지를 계산하는 또 공식이에요. 그래서 쉐어드 가입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사 A10와 AB하고 쉐어드 지금 구한 거, 쉐어드 이제 프리즘 구한 거, 요거를 알면은 쉐어드 가입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예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근거리하고 지금 내사위예요. 내사위 현장이고 자각 증상이 있대요. 두통과 관련된 자각 증상이 있고요. 처방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수하고 사유량하고 PRC하고 NRC가 A10A 값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처방값은. 그래서 양쪽이 이제 S-225, A10AB는 4, 그리고 이속 거리야. 내사위 3프리즘, 4프리즘. 그래서 원거리는 3, 근거리 4프리즘. PRC는 15, 그리고 근거리에서 18. NRC는 3, 그리고 10.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거리하고 근거리 일단은 어- 어디를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내사위 원거리 3프리즘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사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배의 힘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RC의 힘이 6프리즘 이상 있으면 되는데 NRC가 3프리즘밖에 없어요. 근거리는 지금 내사위 4프리즘인데 원거리보다 더 내사위도는 높지만 벌릴 수 있는 그 힘이 10이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근거리 처방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원거리에서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괄호 안에 원거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원거리에서 처방이 필요하다. 원거리에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제 내사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은 베이스 아웃에 방향을 두고 처방을 해야겠죠. 어, 그래서 몇 처방을 해준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쉐어드 기준으로 내사위 처방을 한번 내보자고 하면은, 자, 사위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원거리에서 3만큼 있었어요. 그리고 융상 여력은 원거리 3, 3. 그래서 6하고 빼기 3 해가지고 1프리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1프리즘. 그래서 여기다가는 1프리즘을 적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1프리즘 베이스 아웃 처방을 해주고 또는 안경 도수를 어떻게 되냐면 안경 도수 여기 쉐어드 가입도 구하는 공식을 활용하면은 이 가입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쉐드 처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1프리즘 나왔죠? 1. 좀 지저분하니까 잠시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음, 음. 자, 쉐어드 처방으로 여기 1프리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사 A10AB가 주어졌죠? 그렇죠.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4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쉐어드 가입도는 0.25 디옵타입니다. 0.25 디옵.
자, 그러면은 안경 도수를 몇으로 조정을 해주느냐? 우리 S225인데 뇌사이 환자에서는 도수를 높이나요, 낮추나요? 이렇게 지금 근시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너스 225라 그러면은 S200으로 낮춰주는 거야. S 마이너스 200으로 이렇게 한 도수만큼 낮춰주면 한 도수만큼 이에요. 자, 그래서 S-200으로 이렇게 표방값을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를 얼만큼 내가 가입도를 해서 넣느냐, 요거를 쉐어드 기준하고 정사 일시포 비를 알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를 활용을 안 해도요, 보통 항상 한도수 정도만, 이제 한도수, 정말 많으면 한, 두 단계 정도까지만 조정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도수가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시력이 덜 나오거나 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딱 정말 보통 한 단계 정도만 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많으면 이제 050 단위까지, 050 디옵터까지 조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네, 다음 페이지 이제 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쉐어드 기준하고 퍼시벌 기준하고 이렇게 이제 프리즘 처방 공식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살라딘의 1대1 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요거는 이제 오토매틱 클리니컬 프랙티스라는 논문집 2023년도에 실린 요 논문인데, 많은 어떤 클리닉에서 우리 프리즘 처방에 대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뮬러를 쉐어드하고 이제 퍼시벌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요 1대1 룰까지도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음, 처방에 대해서. 그래서 요 방법이 생각보다 좀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구 논문에서도 보면은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퍼시버럴 쉐어드만 많이 이제 좀 언급을 하는데, 요 방법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고, 베이직한 그 이소포리아 그런 분에서 또 이제 살라딘 방법을 좀 적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사의 처방에 조금 더 적합하다. 근데 이제 어, 도수가 조금 높은 그런 사이도 환자에게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냥 내사위에서는 그래도 퍼시벌 기준 처방하고 요 살라딘 기준 처방을 같이 좀 활용해서 쓰면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살라딘 요 1대1 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사유량과 융합 여유를 1대1 비율에 맞게끔 유지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볼게요. 그래서 요 최소한 회복값이 사이값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는 게 요 내용의 핵심인데, 지금 요 공식을 보시면은 내사이도의 양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베이스 인 회복점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내사의 팔프리즘 내사의 환자인 경우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팔프리즘 그대로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NRC 값을 봤더니 회복점이 마이너스 4예요. 여기다가 이제 어,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는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4 쏘게 되면은 내부는 지금 4가 되고요. 나누기 2니까 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NRC 값, 뭐 내사위 환자에서 NRC 값의 이제 그 회복점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적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의 이 프리즘을 이 환자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리즘 내사위로 바뀌게 되고요. 회복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회복점은 6 프리즘 되게 됩니다. 4에다가
D가 더해지니까 프리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사위하고 요 회복점하고 비율이 1대1 여유에 맞게끔 이렇게 유지가 지금 되게끔 해서 1대1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8프리즘의 내사위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회복점은 4프리즘의 NFR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공식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 처방을 하라고 공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 내사위량은 이만큼 줄어들고요. 이만큼 줄어들고 NFR 회복점은 4프리즘에서 6프리즘으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1로 딱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1대1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프리즘 처방할 때 공식으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습니다. 퍼시벌 기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양한 단일시역, 영시역에서 중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힘을 줬을 때의 그 영역이 0을 포함하고 있냐 아니고 있냐 그게 핵심이에요. 퍼시벌 기준은 양한 단일 명시역의 중간 3분의 1 범위 내에 0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정인 상태가 그 안에 포함되고 있고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 처방 없이 그냥 편안하게 선명한 단일시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정의 상태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양한 단일 명시역의 3분의 1 지점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도수 조정을 해서 프리즘 도수를 넣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1과 P2 구해주고요. 같은 부호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소 프리즘 양 처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쉐어드 기준은 비록 사유가 있어도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융상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도 요거 사유량의 2배 이상의 힘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사유량 융상 여력 그리고 3분 나누기 3 해주고 쉐어드 가입도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가입도를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냥 한 단계입니다. 공식 할 것도 없이 사실 한 단계 정도만 조정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한 단계 정도. 그래서 만약에 외사위 S-250이다 그러면은 한 단계 정도 A시퍼 AB만 괜찮다고 하면은 한 단계 정도 조정해서 S-250이 전교정인 상태인 사람한테는 S-2.75 디옵터를 처방을 해주는 것. 만약에 내사위안이어서 약간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정규정 상태가 250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225를 선택해 주는 거죠. 의사위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게 양성 융합성 폭주로 보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사위는 음성 융합성 폭주로 이렇게 보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위량이 융상 여력값의 2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처방이 필요하다. 산출된 값과 사위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또 처방이 필요하다. 살라딘 기준은 사유량과 융합의 그 여유를 1대1 비율에 맞게끔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사위 처방할 때 주로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살라딘하고 퍼시벌 공식을 가지고 내사위 처방에 좀 활용해서 쓰시면 된다. 회복점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은 이렇게 남깁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처방할 때 프리즘 처방할 때 보통 우리가 프리즘 처방해서 이제 정말 효과를 보고 이제 그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가 이제 요 내사위예요. 내사위는 스스로 이 벌릴 수 있는 힘, 계산할 수 있는 이 힘이 원래도 약하고 우리가 평상시 이 있는 환경 자체가 항상 내사위를 가혹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항상 폭주하고 조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내사위를 프리즘 처방했을 때 얻는 어, 어떤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사위 처방할 때 우리가 프리즘 처방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퍼시벌 기준하고 살라딘 기준을 잘 이제 보고 참고해서 처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서,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리고 자각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리고 사이도가 어느 정도 상회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A10와 AB를 가지고 좀 조정해서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도수 조정해서 또 어느 정도 증상이 경감되는지 또 확인해 보시고, 그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프리즘 넣어서 또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수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아주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프리즘까지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내 사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음, 과감하게 처방을 하셔도 크레임 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사위 안에서 프리즘 처방할 때 이제 크림 좀 우려가 있고, 내사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변화된 그런 시각 환경에 적응 못하고 좀 어지럽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 이제 얻는 베너핏이 크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좀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검사 데이터를 하위도, 그거를 사회라고 봉그래프법으로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이드로를 잘 재시고 PRC하고 NRC 검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퍼시벌하고 셔드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결과값을 직접 한번 산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직접 한번 네, 요 이제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안경원에 있는 그 처방전에다가 환자 나이명, 뭐 데이터 언제, MR 값 다 이제 적혀 있죠. S 값 얼마, C 값 얼마, X 값 얼마 돼 있고, 이것만 좀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이도가 얼마다, PRC 힘은 얼마다, NRC의 힘은 얼마다, 그리고 이제 A10%, AB 정도 하나 더, 병사 A10%, AB는 얼마다. 도수를 조금 MR에서 도수를 약간 조정을 해야겠구나. 살짝 낮춰야겠구나. 높여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이터, 양아치 데이터 가지고 움직여지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PRC 값하고 NRC 값 가지고 내가 공식을 내보니까, 아, 프리즘 처방하라고 나오는구나. 셔드 기준, 퍼시벌 기준으로 이렇게 처방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 사람의 그 자각 증상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메프리즘 처방을 하고, 도수 조정은 디옵터는 어떻게 조금 살짝 높이거나 해서 마무리 짓겠다.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수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한식 값을 다 정확하게 알고 양한식 값까지 고려해서 도수를 내야지 최대한 편안하고 선명한 도수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한식 검사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양아치 기능 데이터와 기능성 안경 처방의 연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능성 안경 뭐 조금 조절을 풀어줄 수 있는 뭐 안구 피로 감소 렌즈라고 해가지고 누진의 초기 단계 버전, 그런 렌즈들이 이제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정 피로 겪는 고객, 그리고 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청소년한테 이 초기 누진 계열의 이런 안경을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크레임 생기는 경우가 근거리에서 외상이 표 부족형. 이런 사람한테는 특히나 더 위험성이 있어요. 계산 과다되는 사람, 폭주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초기 누진 같은 경우 아래로 가면 갈수록 도수가 높아지는 그런 요 플러스 도수가 가입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자극돼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외사이가 있고 폭도 부족, 계산이 많이 되는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무작정 그냥 보통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동일한 일률적인 그런 기능성 안경 처방을 하게 되면 분명 크레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성 안경 처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아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지 프레임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시 검사 처방 요거는 오로지 요 양안시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초점을 잘 맞추고 하는 도수 검사에다가 더불어 우리가 편안하게 처방할 수 있는, 편안하게 식이능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렌즈 처방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의 식이능을 정말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이능 훈련 처방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양안시 기능에 대한 검사와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해 나가고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 잘 한번 해보시고 공부 도움이 실무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